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각개론입니다. 오늘은 지정학의 파워게임은 현재도,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학을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그레이트 게임이 뭐냐면 1813년에서 1907년까지 대략 약 100년이죠, 그죠? 정확히 94년 동안 벌어졌던 대영 제국과 제정 러시아의 그런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아시아죠, 뭐 이란이라든지, 그죠?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었는데 어떤 전략적인 경쟁이자 뭐 한마디로 뭐 소련과 미국의 그런 냉전처럼 냉전을 총칭하는 의미가 바로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1907년에 영국과 러시아, 즉 영러 협상으로 막을 내리는데 지금의 뭐 미중 패권 경쟁의 원조가 바로 이거예요. 이 그레이트 게임. 그러니까 강대국과 어떤 지역 강대국의 지정학적인 그런 권력과 이 영향력에 대한 경쟁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고요. 뭐 1대1로나 미중 패권 경쟁, 그죠? 이것이 바로 그 원조가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알프레드 마한과 해양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알프레드 마한은 미국의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해군 장성 출신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국가가 강성해지는 것은 어떤 바다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상업이나 어업에 주로 바닷길을 이용하죠. 근데 전시에는 어떻게 해요? 재해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마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대를 어떤 양적으로 전력화시키고 전략적인 요충지이죠. 뭐 파나마 운하라든지 수에즈 운하라든지, 그죠? 그런 요충지의 재해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마한입니다. 6가지의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활용 가능한 어떤 해안지대에 풍부한 천연 자원이나 적절한 기후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영토의 범위,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영토 방어에 충분한 인구가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다와 상업을 하기에 적절한 사회가 있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해권을 확보할 의향과 영향력이 있는 정부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고려했다라는 거죠. 알프레드 마한은 이 1900년대 초에 이런 서구 열강들이죠, 그죠? 서구 열강 안보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해군력이 곧 뭐다? 세계의 패권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에 하나를 제공했어요. 왜냐하면 해군력의 팽창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패권을 이제 차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사실 세계대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 대영 제국의 전성기 때 해군력 보시면 배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미국의 해군의 그런 전략적인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임스 멀로 대통령 때 그런 멀로 독트린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적 개입을 안 할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미국의 고립주의로 나갔었는데 나중에 그 미국의 팽창, 뭐 지금도 미국의 팽창이잖아요, 그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때 만을 등용해서 채택을 합니다, 이 정책들을. 그래서 미국의 지금도 전략적인 어떤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고 미국 뭐 해군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인 이론의 토대가 바로 이 마한의 해양 세력 이론입니다. 지정학의 정의는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정치라든지 국제관계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지정학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학자가 있어요. 헬버트 맥킨더라고 해서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지정학의 사실상 창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론이 뭐냐면 심장부 이론을 체계화한 건 1904년에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출간된 역사의 지리적 중심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맥킨더의 심장부 이론은 뭐냐면 이 심장부, 즉 하트랜드에 거대한 제국이 만약에 건설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거대한 제국은 뭐 해운이 없이도 그러니까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 맥킨더의 주장입니다. 지구를 딱 두 부분으로 딱 구분을 지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유라시아를 합친 묶은 세계성, 즉 월드 아이슬란드와 이것이 바로 핵심부예요. 코어. 그거 하나와 주변 도서 지역, 그러니까 아메리카, 뭐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영국,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주변부보다는 세계섬에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계섬을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을 주창한 사람이 바로 맥킨더였어요. 뭐 세계섬의 수준의 뭐 기술력을 유지하거나 뭐 활용을 위해서는 굉장히 상당한 해운에 의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세계섬은 높은 수준의 경제와 천연 자원을 보유했고 그 뭐 영토 뭐 규모라든지 이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곳을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맥킨더의 이론입니다. 맥킨더의 심장부 이론을 요약한 맥킨더의 말이 있습니다.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 지역을 지배하고 이 심장 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섬을 지배하며 세계섬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동유럽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죠? 폴란드,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쪽이 이제 동유럽이란 말이죠. 이쪽을 이제 지배하는 자가 하트랜드 즉 심장 지역을 지배한대요. 유라시아 대륙의 그 러시아 그쪽을 지배하고 이 유라시아 대륙을 이제 지배를 하면 세계섬 아까 뭐라 그랬죠?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을 이제 묶어서 세계섬이라고 했죠. 여기를 지배를 하는데 여기만 지배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맥킨더의 이론인데 이 맥킨더의 관점은 그거였어요. 해군은 뭐 대항해 시대인 1492년부터 뭐 19세기까지 그러니까 콜럼버스 시대 기반이자 그때 시발점으로 보았고 실질적으로 뭐 20세기에는 해군력보다는 육상 전력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또 주창한 사람이 바로 이 맥킨더였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대영 제국으로 전 세계를 이제 상업을 중심으로 이제 군함과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런 대영 제국의 학자인데, 그죠? 영국의 학자가 육군 중심의 이론을 주장한 건 아이러니하죠. 뭐 이 하트랜드, 이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도 침공했다는 아주 개박살이 났죠, 그죠? 다음은 니콜라스 스파이크만입니다. 이 스파이크만은 주변 지역 이론, 즉 림랜드 이론을 주창한 사람인데 스파이크만은 마한과 맥킨더의 추종자이자 그러니까 굉장히 추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비판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맥킨더 이론과 비슷한 전제 위에 이 스파이크만의 림랜드 이론이 세워졌습니다. 즉 어떤 세계 정치의 통일성과 세계해, 즉 바다들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하늘까지 그 범위를 넓힌 사람이 바로 스파이크만이에요. 그러니까 확장을 시킨 거죠, 그죠? 이론을. 일단 스파이크만 이론에서 주변 지역, 즉 림랜드는 이 초승달 반달 모양인데 이 심장부, 즉 하트랜드와 부동항을 떼어놓는 역할인 거죠. 자, 지금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도 바다가 없죠, 그죠? 대륙이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자꾸 태평양 쪽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제주도도 막 살려고 하고, 그죠? 또 러시아도 그렇죠. 제정 러시아 때부터도 자꾸 부동항을 찾아서 자꾸 전쟁을 벌였어요. 이 유라시아 대륙과 부동항을 떼어놓는 역할이니까 사실상 이 초승달 모양의 이런 봉쇄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 주변부에 대한 심장부 즉 러시아의 야욕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본 사람이 바로 스파이크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만의 이론은 맥킨더 이론의 그런 약점을 언급을 하면서 또 이런 하트랜드 지역, 주변 지역의 그런 결합을 저지할 필요성을 주장한 거죠. 한마디로 이 림랜드를 장악하는 자가 하트랜드를 장악하고 나아가서 뭐 세계를 장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파이크만의 뭐 주변 지역 이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유효하고 지금도 미국의 정책입니다. 뭐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 전략에도 이 스파이크만의 이론이 뭐 사실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 심장부 장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트랜드가 필요 없고 이 주변부 장악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이 이론의 바로 핵심이에요.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 채택을 했죠. 그러니까 1947년에는 뭐 터키와 그리스도 지원을 해줘서 두 국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도 가입을 합니다. 1952년에 동시에 가입해요. 그러니까 이때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해서 전 세계를 이제 소비에트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또 막는 것도 사실 토대가 이 전략적인 토대가 바로 스파이크만의 이론입니다. 림랜드 이론, 즉 주변 지역 이론이죠. 림랜드의 장악이 세계를 장악한다. 그러니까 주적 소련의 어떤 팽창과 공산화를 막는 것으로 이론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뭐 21세기의 뭐 미중 패권 전략도 사실 이 스파이크만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다음은 헨리 키신저와 브레진스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둘은 냉전 시대의 안보 전문가인 헨리 키신저와 그리고 브레진스키가 이 냉전과 이념 종식 이후에도 미국의 그 러시아, 그죠? 유라시아 대륙, 하트랜드죠, 그죠? 여기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애썼어요. 그래서 냉전 이후에는 지정학자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아시잖아요. 뭐 마피아도 그렇고 실세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핫바지들이 다 이게
그 TV 나오잖아요. 그죠? 마피아 뭐 보스가 체포됐다. 걔들 다 핫바지예요. 실제 보스들은 다 그림자 뒤에서 다 조종을 합니다. I'll do it myself. 헨리 키신저는 1994년에 명저인 디플로머시, 즉 외교라는 뜻의 책을 출간을 하고 1997년에 브레진스키는 유라시아, 체스판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것이 이 지정학계의 주요 서적 두 가지인데 이 디플로머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유럽이나 일본이나 또 중국에서는 바로 뭐 번역해서 출간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2011년에 뭐 17년 만에 뭐 서울대 정치학과 동문들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번역 출간한다고 했는데 뭐 책을 좀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뭐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이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는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신세계 질서라든지 책이 있습니다. 뉴 월드 오더라고.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학개론. 사실 좀 깊이 있게 다루면 이 지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아까 말한 그 헨리 키신저 책 같은 경우도 디플로머시 같은 경우도 수천 장 분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뭐 한국판도 한 4권인가 6권인가 아무튼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의 미국의 군사력은 함대라든지 해병대, F-20이라든지 뭐 항공모함, 이지스함, 그러니까 해군 위주죠. 그러니까 마한의 해군 팽창력, 요게 지금도 이제 통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뭐 해군 중심의 국가가 사실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과 영국이 조선의 육군을 기르고 일본의 해군력을 길러서 사실 근대화를 자꾸 추진시키는 이유가 제정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서 자꾸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조선에는 또 이제 근대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웬걸 조선의 이제 고종 황제께서 악원 파천을 하십니다. 제정 러시아는 이제 조선을 먹어서 부동항을 확보해서 태평양 쪽으로 자꾸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적국인 러시아에 이제 주둥이에다 나라 갖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국과 뭐 미국의 이제 공사가 철수하면서 사실상 이제 강제 병합이 됐잖아요. 경술 국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죠. 가스라데프트 밀약을 하면서 이 얍삽빠른 일본이 그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정 러시아 맞겠다. 대신 조선을 달라 해가지고 조선을 그냥 강제 합병시킵니다.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 1909년에 저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으로 이제 죽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메이지파와 군국주의파가 있는데 그 메이지파의 수장이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조선의 식민지를 좀 반대하고 이제 근대화만 하고 좀 빠지자 이런 주의였고 군국주의파는 아시잖아요. 나중에 좀 삽질하고 그죠? 진주만 그죠? 그러면서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큰 시련을 겪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그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죠? 우리가 사실상 어머니의 국가인 한국이 일본 쪽발이한테 맥힌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일본에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뭐 그 당시 소니, 워크맨, 뭐 프라자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의 견제를 막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냐? 헨리 키신저가 또 이렇게 중국에 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 중국의 개혁 개방을 덩샤오핑가 해서 핑퐁 외교, 그죠? 그러면서 중국을 또 키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자꾸 미국이 견제하니까 미국의 견제를 그럼 막기 위해서 일본이 또 소련과 손을 잡아요. 소련이 망하면서 일본도 뭐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그러다 어떻게 돼요? 소련도 개작살 나고 일본도 개작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 진짜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러다가 요즘에 또 아시죠? 미중 패권 경쟁.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국을 키워주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뭐 ICBM, 뭐 SLBM, 사실상 사거리 제한 협정 폐지부터 경항공모함 지금 도입해하고 있고, 근데 지금 중국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상 제2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저는 솔직히 보고 있어요. 한국을 왜 키워주겠습니까? 일본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 견제도 있겠죠. 그래서 1대1로의 그런 견제라든지 뭐 중국이나 러시아 봉쇄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스파이크만의 그런 림랜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정학을 알면 도대체 미국이 왜 저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저쪽에 미군 기지를 주둔시키고 왜 이렇게 저쪽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나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을 꼭 아셔야 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분쟁 지역 있잖아요.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이란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중동, 그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폴란드 지역. 폴란드 지역이 또 동유럽 쪽이잖아요. 근데 거긴 친미 국가인데 벨라루스는 친러 국가예요. 여기가 또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뭐 예멘 그리고 시리아 전부 다 미국의 패권 전략입니다. 전에 그 월남전 같은 경우도 그 월남이 사실 무기를 지원해주고도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헨리 키신저가 호치민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월남전에서 월남 망하고 월맹이 정권을 잡죠. 호치민이. 이게 뭐 어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그런 논리로서는 솔직히 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 지정학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돈과의 권력. 이 다 파워 게임입니다. 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도 파뉴기니나 저기 어디 피지섬이나 저기 뭐 이상한 데 있었어 봐요. 전혀 그런 이권관계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우리에겐 뭐다? 행운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고 이용해서 성장해야 된다. 대신 소련, 중국, 일본 얘들의 그런 역사라든지 그 근대사를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얘들이 뭐 중화민족주의, 일본 뭐 나데시코 이거 하다가 어떻게 개작서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겸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프트 파워를 펼치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우위를 하고 이 지정학적 위치를 잘 이용해서 세계 초강대국 미국 다음에 그런 2위 국가는 정말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 국가가 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학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